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26일 플라톤 인문학 TV 김성호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진중권 그 동양대 교수가 전 동양대 교수죠. 시사 저널이라고 하는 그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배종찬과 이제 대화를 하는 배종찬과 대화를 중에 아주 적절하지 못한 부정선거 대통령 비하 발언 이것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좀 음,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이 일단 대통령이 그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에 빠졌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 사람이 말하는 극우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유튜브 가지고 생각하는 판단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유튜브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기본적으로 보고를 받는 자리예요. 국정원에서 보고를 받고 감사원에서 보고받고 뭐 국방부, 행안부, 뭐 경제기획원, 뭐 기획재정부 뭐 이런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전문가들이 보고하는 보고를 받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보고를 받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어? 무슨 대통령을 가지고 무슨 뭐 유튜브 맹신론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는 그런 자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수많은 참모들이 있고 거기서 조언을 해주고 거기서 자료를 받고 하는 자리란 말이지. 물론 유튜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중파도 보실 수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무슨 대통령이 뭐 극우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IQ가 뭐 침팬지보다 못한 썸네일을 그렇게 잡았죠. 이런 짓을 한다. 이렇게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분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지금의 공중파 방송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공중파 방송은 믿을만하고 신뢰하고 유튜버는 신뢰를 못 가진다? 공중파 방송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들은 거의 뭐 왜곡 보도나 이런 거 안 할까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언론이 정권과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른바 좌파 언론이라고 하는 JTBC, MBC, 뭐 한겨레 신문, 뭐 이런 신문들이 있죠. 특히 JTBC, MBC는 공중파 방송인데 실제로 틀어놓는 거 보면 민주당 방송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거기서 나오는 기자 출신들 앵커들은 뭐 어디로 많이 가요? 민주당 정계로 간단 말이에요. 그건 조선일보도 마찬가지고 조선일보, KBS 뭐 이런 사람들 기자들이 대부분 어디로 가요? 국회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뭐 신동국 시도 국힘 대변인도 과거 앵커였고 뭐 정동영 지금 민주당 의원이죠. 근데 앵커였고 뭐 배현진 씨도 그랬고 나경원 씨도 그랬고 김의겸 씨도 김의겸 의원도 한겨레 신문 기자였죠. 그러니까 언론이 바로 뭐로 가요? 권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언론과 권력이 어떻게 돼 있다고 봐야 돼요? 영향력을 주고받죠. 그러면 그 공중파 언론이 과연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렵죠. 다 거기서 글로 나가는 길인데. 그러니까 전제가 마치 유튜브는 거짓말이고 공중파는 응? 진리고 선관위는 진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뭐 유튜버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음모론자고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진중권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어떻게 부정선거가 가능하냐. 그 부정선거 선거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있는데 그걸 피해서 어떻게 가능하겠냐. 자, 우리가 부정선거를 과거같이 뭐 이렇게 돈 봉투 돌리고 유권자들한테 뇌물 쓰고 돈 봉투 돌리고 막걸리 사주고 표 하나로 막걸리 사주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거는 옛날 방식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음, 해커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해킹을 한단 말이에요. 해킹. 이 해킹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능력 있는 해커 하나랑 컴퓨터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인터넷 네트워킹 통해서 또는 다른 기관들 통해서 접속하고 해커에 들어와 와가지고 조작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거는 뭐 돈 봉투 돌릴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 기술자 하나가 그렇게 해킹을 하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부정이 권력이 또 창출이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지난번에 뭐예요? 그 보안 점검을 했더니 해커들에 의해서 뚫리더라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 비밀번호도 패스워드 1, 2, 3, 4, 5로 돼 있고 그리고 선관위뿐만 아니에요. 행안부 정부 각 공공부서들이 해킹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특히 북한의 해커 공격 단체인 나자로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한국 공공 전산망들을 완전히 해집고 다녔던 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관위도 조사를 해보자. 안 된다 안 된다 하다가 나중에 5%만 살짝 그 데이터 검증만 해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부정선거다. 그게 부정으로 악용될 수 있는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서버를 검증해봐야지. 근데 못하겠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응? 뭐 형상 기억종인가? 접혀지질 않아요. 접혀지고 펴져요. 자, 이거 왜 접히하는 거예요? 펴지면은 조작할 수 있으니까 잘게 접어서 넣는 거 아니에요. 그 펴지질 않아야 돼. 형상 기억종이 뭐 그대로 펴지는 그런 종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투표 용지를 보관할 때 사과 박스에 넣어서 보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과 박스는 뭐예요? 커터칼 가지고 응? 그 박스 사과 하나 가지고 가서 응? 아무도 없을 때 특히 사전 선거가 지금 위험한 것이 투표 시간 지나면은 거기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거기 관리자들 사는 사람들밖에. 그럼 그 관리자나 누가 몰래 들어와 갖고 어? 이 커터칼 가진 걸로 사과 박스 넣어서 다른 박스에다 넣어놓고 거기다 투표용지 다른 투표용지를 넣어놨을지 이렇게 하는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그 가면 주민증을 제시를 하면 바로 투표용지를 뽑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미리 투표용지를 뽑아놓은 흔적이 있고 이거는 뭐예요? 찍어서 갈아 끼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갈아치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응? 그렇게 부실한 상황이 몇 번이고 지적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선관위가 지금 검증을 안 받아요. 뭐 민주당 모 의원이 백모 의원이 뭐 압수수색 영장을 백몇 번을 집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선거 부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고 인사비리에 대한 압수수색이었단 말이에요. 인사비리가 1200건이에요. 근데 120건 압수수색한 거야. 그 사무실만. 서버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근데 그나마도 뭐 1200개 중 1200의 부정 인사 청탁 인사 중에 10분의 1만이 영장을 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영장을 기각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일반 다른 어떤 사건들보다. 왜? 판사들이 가는 길이거든 이게. 선관위 위원장이. 그걸 내주겠어요? 안 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발생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이같이 검증 안 되고 할 수 없고 어? 내가 투표한 것이 제대로 된 건지 확인할 수 없는 이 구조가 전 제대로 된 구조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유권자 수를 파악을 하고 나중에 득표수를 합산해보면 그것이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그 검증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기껏 한다는 얘기가 국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면 얼마든지 해주겠다는 거죠. 아니 왜 수색영장을 왜 고발하고 그렇게 해서야 겨우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거죠? 다른 행정기관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정기적으로 검증받고 시스템 점검받고 해요. 이건 정기화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고발을 해가지고 영장을 받아야 왜 그렇게 들어가냐?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단순히 부정선거 없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혁과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음모론자라고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미국도 지금 부정선거 이야기를 하고 나오고 있는데 미국도 부정선거 발생했어요. 그래서 재검표 들어가고 검표 결과 트럼프가 이겼는데 이미 그 전에 뭐야 대선 그 취임 선서 해버렸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지 않는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요. 파주에 가서 보니까 두 유권자 중에 나이가 한 160세 이미 돌아가신 분이 유권자로 등록돼 있고 미국에서도 뭐예요? 어? 남북전쟁 때 돌아가신 분이 나타나서 투표하고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야, 부정선거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부정선거를 음모론자라고 그러고 극우 유튜버를 따라간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걸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 교수가 누구건 간에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야 선거제도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부정선거 있다 없다를 떠나서 지금의 확인할 수 없는 선관위 이 제도의 문제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